와, 정말 끔찍한 한 주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코스피랑 니케이까지 박살난 하루인데요. 오늘 떨어진 원인은 정말 명백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실업률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실적 시즌에 아주 견고한 기업들 실적 바탕으로 한 번 더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거시 변수가 나와버렸어요. 이제 실업률이 전월이 4.1%였고 이번 달이 4.3%가 나왔는데 이게 0.2%가 정말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월가에서도 야, 이거 너무 심각한 수치 아니냐 싶을 정도의 수치가 팍 나와버리니까 지금 대폭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혼란에 처했다는 건 빅스 지수가 30까지 올라갔고, 심지어는 이제 센티먼트를 나타내는 지표인 Fear and Greed 인덱스가 극한의 공포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왜 문제냐? 대표적으로 샴의 법칙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최저점에서 0.5% 이상 상승하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 그리고 이게 웬만하면 거의 다 맞더라. 이게 이번 실업률 4.3% 발표로 결국 그 0.5% 트리거를 발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주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진 거죠.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후행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황은 안 좋아져 있고 이미 대응을 해봐야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막긴 너무 어렵더라. 실업률이 이렇게 한번 팍 튀었을 때 막 5, 10, 15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일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에 대해서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지표는 눈속임이었고 실제 실물 경기는 이미 망가진 게 아니냐, 거의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잔뜩 들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러면 오늘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측의 주장 몇 가지와 이걸로 경기 침체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주장 몇 가지를 제가 데이터로 가져왔습니다. 한 10개가 넘는 데이터인데 저랑 같이 차분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침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부정적인 데이터들을 몇 개 살펴보자면, 오늘 비농업 고용이 나왔는데 무려 11만 4천 개로 월가 예상보다 한참 못 미쳤어요. 심지어 저번 달 고용수조차 하향 조정하면서 실제로 진짜 실업률이 안 좋긴 안 좋구나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에서도 보여줘요. 이게 3.6%가 나왔는데 3년 내 최저 수치입니다. 물론 이게 인플레 측면에서는 너무나 좋은 수치인데, 지금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논란은 이제 한물 갖고 이제 실업률에 집중을 해야 될 때요. 지금 보시면 시장이 난리가 난 게, 지금 월가의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하 폭을 완전히 올려버렸습니다. 이 실업률이 나오기 전까지는 올해 해봐야 한 0.5% 떨어뜨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 실업률 지표가 나오고마자 바로 9, 11, 12월 모두 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 심지어 9월에는 50bp를 인하할 거다. 아니, 이 50bp 인하라는 게 웬만해서 나오지 않는데 보통 언제 나오냐면 경기 침체 때나 나오는 일이거든요. 원래라면 선제적으로 25bp씩 조금씩 깎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50bp씩 두 번을 해야 된다? 이건 역설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위태위태하다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빨리 금리를 떨어뜨렸을 때는 대부분이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표상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경기의 수축 팽창을 나타내는 좋은 선행 지표인데 이게 46.8%라고 갑작스럽게 급락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안에 있는 고용 지표였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고용이 49.3이었는데 저번 달만 해도 이번에는 43.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한참 떨어지고 이게 마이너스 5.9%포인트 급락을 한 건데, 이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던 08년 45.4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갑자기 떨어진 거란 말이죠. 자, 실제로 PMI 지수가 46.8이 나왔던 12번의 경우에서 경기 침체는 거의 9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5%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다. 그리고 또 불안한 지표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신용카드 연체율이 거의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자, 신용카드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거고 그만큼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강력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되곤 했거든요. 심지어 이번 실적 발표 때 아마존 프라임데이 결과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실적에서도 이 암시를 해주는 바가 있더라고요. 전체 매출 볼륨이 꽤나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는 ASP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구재보다는 생필품 소비가 훨씬 많았고, 이건 곧 소비 여력이 없다는 게 미국은의 소비 행태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프라임데이에서 거의 암시를 해주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면 이제 달러트리, 그러니까 한국의 다이소죠, 이런 싼 가격의 물건을 파는 데가 잘 되고, 오히려 이제 백화점 같은 데는 많이 좀 죽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거 말고도 경제가 좋지 않다, 경기가 위험하다라는 지표는 사실 제가 찾은 것만 해도 한 10대까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다 말하면 여러분들의 멘탈이 나가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사실은 이게 지표라는 게 절대적일 수가 없거든요. 샤메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명명 짓기보다는 그냥 이제 통계적인 규칙성에 가깝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통계라는 건 충분히 체리피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에 비가 온 지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은 87%다. 뭐 또 헛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텐데, 뭐 당연히 제가 좀 과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현상은 벌어졌고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억지로 지표를 갖다 끼우다 보니까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조금 과장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실업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침체를 야기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 8월 실업률까지를 한번 내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침체가 아니라는 입장,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에 대한 자료도 제가 한 10개 정도를 구해왔어요. 먼저 매번 예상을 뛰어넘는 GDP 성장률이요. 이게 검정색 사각형이 보시면 이제 월가의 컨센서스였는데 실제 GDP 성장률이 항상 높았거든요. 그리고 24년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25년까지도 2% 이상 성장률, 이제 골디락스를 기반으로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 고용 보고서가 기본적인 고용 둔화 추세를 좀 과장했다라고도 골드만삭스는 밝혔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7월 고용에는 이제 허리케인 베릴이라는 게 또 텍사스에 상륙을 했어요. 7월에만 이 텍사스에서 악천후로 인해 철군하지 못한 사람이 무려 4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계조사하면서 실업률로 왕창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실업의 중요한 원인 중에는 이제 임시해고가 많았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는데, 일단 다음 주 나올 비농업 고용지수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블룸버그에 그 클라우디아 샴의 법칙을 주장한 경제학자가 직접 등장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샴의 법칙 트리거는 충족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통상 트리거 충족 전 3개월 전까지 이제 침체로 판정을 하는데, 이게 3개월 전이라면 지금 5월부터 침체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5월부터 침체였으면 증시가 이렇게 오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저번 FOMC에서 노동시장에서 냉각 중인데 이때 뭘 봐야 되냐면 실업률만 볼 게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율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시장 참여율과 관련된 지표들을 좀 들고 와봤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프에서 이제 파란색 선이 잡 오프닝, 그러니까 빈 일자리 수치고 노란색이 실업률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도 일자리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선이 실업률도 아직 절대적으로는 낮은 수치입니다. 물론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률이 엄청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들었어. 2008년 같은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문제가 됐던 이제 ISM 지수가 양상이 평소 경기 침체랑은 좀 다릅니다.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 배송 지수고 파란색이 고객 재고인데, 자, 침체가 오면 이제 배송 지수는 떨어지고 재고는 늘어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 반대예요. 배송은 늘어나고 재고는 줄고 있다. 이 말은 아직도 소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미국의 소비는 견고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이제 보면 S&P 500 중 지금 절반이 실적 발표를 끝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78%가 어닝비트를 했어요. 10년 평균이 74%인데 78%가 예상 EPS를 넘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 S&P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주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실제로 이번 빅테크 실적이 다 나왔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AI 자본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 50%, 마이크로소프트는 78%,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91%. 통상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 나오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빅테크들은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여력도 많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시는 분이 많던데, 당시 2000년대 상위 10개 기업 PER은 60이었고 지금 AI 버블론이 나오는 이 시기 미국 상위 10대 기업 PER은 2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라는 소리는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이제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가 언제 나타났냐 보시면은 물가가 급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제 꺾여서 내려올 때 나타났다는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8%까지 가던 게 지금 거의 2%대로 꺾인 지 꽤나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기 침체 양상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게 여러 지표들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뭐 예상치 못한 이 실업률 발표 때문에 좀 많이 놀랐는데, 역시 주식시장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